분석 플랫폼을 제1세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대다수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축 운영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다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온프라미스 환경에 정적인 리소스 기반으로 설계 및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워크로드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워크로드 간의 리소스 경합으로 인한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확장성 관점에서도 구축과 동일하게 유연성이 결여되는 제약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세대 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에 존재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을 2세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 플랫폼이 2세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 환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고급 분석,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 공존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일한 데이터가 두 시스템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보안 및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혹은 데이터 플랫폼 전반적인 표준화된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들은 BI 분석이나 SQL 기반 분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AI, ML이나 실시간 분석은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에서 실행하다 보면 일반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은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원화된 데이터 아키텍처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벤더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2020년경에 레이크하우스라는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점만을 결합해서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 레이크의 확장성이나 유연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성능이나 데이터 정확성과 같은 특징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 혹은 모던 데이터 스택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데이터에 관련된 전체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보호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점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프라미스 환경의 아키텍처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플랫폼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검토를 하실 때 해당 데이터 플랫폼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설계되고 개발된 데이터 플랫폼을 단순하게 리프트 시프트 방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유연성이나 탄력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새롭게 설계되고 개발된 솔루션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현대화된 데이터 플랫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토리지와 컴퓨팅 계층을 완벽하게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는 AWS S3나 애저의 젠2 혹은 GCP의 GCS와 같이 저렴하면서도 내역성이 보장되는 저장 공간을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별도의 컴퓨팅 클러스터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프로비저닝하여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4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된 환경이라면 단일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하나의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스캔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 컴퓨팅 클러스터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노드별로 2개씩 처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4개의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개별 노드별로 하나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퓨팅 클러스터 스케일 아웃을 한다면 스케일 아웃 할 때마다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실제로 컴퓨팅과 스토리지 레이어를 분리함으로써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과 같은 워크로드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샌드박스 실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ETL 작업이 굉장히 헤비한 ETL 작업이 시행되더라도 데이터 인제스션이나 분석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팅과 클러스터 환경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패턴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증가나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와 같이 스토리지가 증가된 상태에서 특정한 워크로드가 성능이 저하가 된다면 굉장히 쉽게 컴퓨팅 영역을 증가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 개방형 데이터 테이블 포맷입니다. 오픈 테이블 포맷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실행 엔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제공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픈 테이블 포맷은 아파치 후디나 아이스버그 그리고 델타 레이크가 있고요. 세 개의 그 오픈 포맷은 공통적으로 파케라는 데이터 파일을 쓰면서 독자적인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테이블 포맷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그림일 것입니다. 데이터는 오픈 개방형 테이블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실행 엔진은 사용자나 부서에서 원하는 실행 엔진을 믹스앤매치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유연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아마 이와 같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만약 오픈 개방형 테이블 포맷만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공통화된 그 메타 스토어, 메타 계층이 없기 때문에 실행 엔진별로 각자의 메타 영역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즉, 카탈로그 영역이 새로운 사이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는 델타 레이크 유니폼으로 표준화를 하고 거버넌스나 델타 스토어 레이어는 유니티 카탈로그로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델타 레이크 유니폼으로 표준화를 하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오픈 지향형 레이크 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오픈 지향형 레이크 하우스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기업 환경에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델타의 유니버셜 포맷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파일은 파케로 그대로 저장을 하지만 델타로 저장되는 시점에 다른 그 오픈 테이블 포맷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메타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번만 그 유니폼으로 생성을 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지원하는 포맷이 아이스버그나 후디를 지원하더라도 델타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캔이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유니티 카탈로그입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 포함된 데이터와 AI, ML에 관련된 통합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대상이 되는 어셋들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뷰와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게시뿐만이 아니라 AI, 머신러닝에 관련된 모델이나 파일들, 노트북, 대시보드와 같이 그 범위가 확장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상들에 대해서 유니티 카탈로그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은 인증이나 접근 제어, 감사, 디스커버리, 리지와 같이 전통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나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확장돼서 적용이 됩니다. 즉, 전통적인 데이터 카탈로그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제한된 어셋과 기능들만을 제공하는데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한다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AI, ML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셋에 대해서 표준화된 거버넌스 레이어를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지향하는 오픈 스탠다드한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유즈 케이스로도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데요.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파운데이션으로 수집 및 데이터 가공 처리를 하고 실제로 컴퓨팅 엔진은 데이터베이스를 쓰던 다른 컴퓨팅 엔진을 쓰는 환경으로도 구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간단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델타 레이크 유니폼과 유니티 카탈로그로 레이크 하우스 기반의 강력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실행되는 워크로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I, ML 관련된 워크로드가 될 수도 있고 DW에 관련된 워크로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시보드와 같은 워크로드를 굉장히 유연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관점으로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할수록 분석 플랫폼 아키텍처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스의 접근법이 중앙 집중형으로 사일로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일로된 여러 가지 분석 플랫폼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아키텍처 패턴이 바로 데이터 메쉬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메쉬는 사일로하게 존재한 데이터 플랫폼을 그대로 도메인 중심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실제로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다른 그 플랫폼에서 참조하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상품화해서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패브릭은 사일로하게 존재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 가상화나 추상화 개념을 통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 레이어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에게 마치 하나의 플랫폼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스의 그 기업 환경은 왼쪽의 그림처럼 데이터 EDW 시스템은 오라클로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 레이크는 클라우데라나 그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로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일로된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일로된 그 환경 자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게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단일 ETL 프로세스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 도메인 지식이 없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ETL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데이터 플랫폼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유즈 케이스가 추가될 때 굉장히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메시에 대한 접근법인데요. 사실은 그 데이터 메시는 기존의 그 도메인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해당 플랫폼을 데이터 메시화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단일 플랫폼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메시화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되 엔드 유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계층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도메인별로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상품화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체계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메시로 접근할 때 가장 그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별도의 그 데이터 플랫폼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파이프라인 구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특정 솔루션 벤더에 락인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데이터 메시와 데이터 패브릭을 혼용하는 아키텍처를 가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내 보유한 여러 데이터 플랫폼 중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브릭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워크로드가 왼쪽에 보시는 그 MySQL RDB에 있는 워크로드입니다. 주로 고객 정보나 제품 정보와 같이 CRUD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이블인데 테이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 정보 테이블들은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레이크하우스의 페더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통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한 오너십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 플랫폼은 그러한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기존 데이터 파운데이션과 오픈 쉐어링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메시와 데이터 패브릭을 연합해서 쓰는 아키텍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좌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사일로와 메타 정보 사일로를 제공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터치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업 내 요즘은 이제 기업 내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플랫폼에 접근해서 그들의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생산성 있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별로 기술적인 난이지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술에 대한 사일로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검색하고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메타 혹은 검색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메타 영역은 관리자가 메타 정보를 일일이 주석 같은 그 정보들을 일일이 기입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커멘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실제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SQL 기반의 그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는 에디터도 플랫폼 내에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개발 도구를 써가지고 생산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개발을 하시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그 실제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쉽게 픽스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대한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이 텍스트 기반, 내추럴 랭귀지 기반으로 질비를 하면 SQL이 생성돼서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전문 지식의 그러니까 엔드 유저의 그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데이터 플랫폼에 쉽게 액세스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가 됐습니다. 7분이 남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오늘 행사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60일 동안 저희 플랫폼을 좀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10개 고객사의 대상으로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함께 구축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보시면 그 관련된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